네, 박시동 골디락스 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아까 제가 좀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이제 좀 네. 그 우리 시민들이 의기소침하고 어떻게 우리가 저 높고 큰 권력을 향해 저항할까 이럴 때 네. 몇몇의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와 어떤 힘을 모으는 그런 주체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또 때론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들을 뭐 신격화하거나 네. 종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안별로 오르면은 박수 보내고 네. 틀렸으면은 에이 그게 뭐야 하면서 주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안을 케이스 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소화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얘기한 거면은 무조건 옳다. 저 사람과 반대편에 서거나 혹은 대립하면은 저 새끼는 적이다. 이거는 진짜 저 1차원도 아니고 0.1차원 그렇죠. 뭐 마이너스 1차원의 그런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민주 시민들도 이제 이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화화로부터 네. 이제 탈피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 정권의 그 과를 예. 제대로 따져서 더 나은 세상, 네. 집권할 수 있는 세상을 가야 되는데, 그분을 계속 응원하는 게 뭐 민주정권 되찾는 길이라고 여기는 정말 이게 이렇게 저차원적인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가 진보적 의제들이 있잖아요. 예. 어느새 노동자 농민은 다 사라지고 그러네요. 사회적 약자, 특히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분들에 대한 어떤 공적인 관심,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선의가 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냥 이 적자 생존 세상에서 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게 밑바탕에 깔린 채 예. 민주당을 좋아하느냐 국민의힘을 좋아하느냐 이 차이만 생긴 것 같아서 너무 네. 안타깝습니다, 사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가는 공화국을 만들어야지. 그렇죠. 뭐 그냥 나만 덕 보고 음. 득되고 네. 이런 것들 추구하는 거는 그 다 같이 지옥으로 가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따뜻한 경제, 따뜻한 민생을 이야기하시는 네. 우리 박시동 소장님과 함께해서 네. 더욱 든든한 목요일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저 이복현 얘기부터 예, 얘기 보따리를 풀어주신다고. 이복현, 그러니까 이복현발 대출 대란. 네. 이제 감히 그냥 이복현 발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 이복현 때문이에요. 예, 그렇죠. 이름 끝에 네. 시로 끝나면 안 되겠어요. 예전에 그 저기 MBC가 이제 말하자면은 저기 김재철에게 장악된 이후로 네. 제일 먼저 망가졌잖아요. 네. 그래서 MBC발 언론 장악 예. 이게 한동안 또 유행을 했었어요. 네. MBC발 그렇죠. MB 정권 때. 오늘 뭐 드림력 폭발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대출 안 받고 사시는 분들은 나 뭐 세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큰일 났어? 이런 분들은 이제 해피하신 분들인데요. 그렇죠. 대출 안 받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 집 사실 때 대출 받고 전세할 때 대출 받고 또 그렇지. 우리 자영업자들 예. 어마어마하게 대출 안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출 정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민생 정책에 어쩌면 뭐 전선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시대. 그러면요. 그에서는 뭐 예. 대출은 정말 맞습니다. 우리 민생과 직결됩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근본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대출 혼란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 대출 너무 많이 늘고 있어. 감당이 안 돼.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라라는 그 전문가들의 경고. 이거는 올 초부터 뭐 예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만 특히 올 초에 좀 심하게 이거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눈 하나 꼼짝 안 했죠. 4월 달 전에는 총선 때문이니까 돈 풀어 뭐 약간 이 느낌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야, 집값 떨어지면서는 안 돼. 집 살려. 이런 의미로 이 경고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정부가 눈 하나 깜짝 안 해도 되는 그 마지노선이 뭐냐면 대충 한 월 5조 원 정도의 가계대출 증가입니다. 이것도 엄청 높은 건데 그나마 이건 뭐냐면 그래도 경제가 성장은 하니까 경제 사이즈 커지는 거 정도만큼 빚 늘어나는 거는 그냥 눈 감자 라고 하는 마지노선이 사실 그 언저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8월 달 엊그제 마감한 8월 달에는 가계대출이요 월에 9조 8천억이 늘었습니다. 아니 왜요? 왜 이 시기에? 예. 뭐 금리가 떨어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예, 그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네. 문제는 우리는 이제 8월이 끝나고 나서 9조 8천억을 확인했는데 네.
심상치가 않네. 일별 체크하고 주별 체크 다 하니까요. 네. 이러다가 8월 달에는 거진 구조 10조 나오겠네라는 걸 안 거죠, 정부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통계 집계한 역대 최고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 된다는 시장에서 경고한 마지노선 4호선을 2배나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감당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 게 이제 그거를 먼저 안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제는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이제 잡어라고 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했던 이 혼란상이 다 제가 이복현 발의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딱 두 단어로 얘기해요. 이복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계대출 확대 심각해. 가계부채 악화 심각해. 이렇게 딱 두 마디 합니다. 네. 그랬더니 은행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우리 이복현 원장께서 그걸 걱정하셨어요. 네. 그럼 저희가 적절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요러더니 네네. 은행이 요 말을 듣고 넙죽 엎드리면서 한 조치가 뭐냐. 네. 대출금리 인상입니다. 아 대출 심각하다고요? 금리 올려서 잡을게요. 라고 해서 금리를 올리면 이제 금리를 올려버렸죠. 가겠지 이러면서 금리를 올립니다. 그랬더니 시장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 지금 아까 우리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래도 미국도 꺾이고 뭐 다 꺾인다는 거 아니야? 네. 금리 내려가는 추세 아니야? 네. 근데 갑자기 시장 갔더니 대출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예. 다음 달이면 80만 원 내려가겠지. 이렇게 예상하셨던 분들 많으셨어요. 그걸 140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상단 하단이 다 올라갔어요. 모든 은행들이. 뭐 크게 올렸겠지 또 게다가 예. 또 금융감독원장이 그러니까 또. 이제 시장에서 반발이 커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이복현 원장이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반발이 커지니까 예. 아하 내가 바란 거는 네. 대출 금리 인상은 아니잖아. 네.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뭔 소리야? 인상하라는 얘기 아니었나? 아니 정말- 또 인상할 거 예, 제가 인상 또 말고는 할 게 뭐가 있어요? 오해받을까 봐 정확하게 말해 드릴게요. 예. 이복현 원장의 예. 감독원장의 멘트는 이거였어요. 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아, 그러니까 은행들이 또 난리가 난 거죠. 예. 이게 아닌가 봐. 나라님이 바란 게 이게 아니었어? 자기네들끼리 또 앉아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관심법으로 동원하자. 이복현의 마음이 뭐였을까. 이러더니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리 상승이 아닌가 봐. 그러면 이거지 라고 하면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약 7개 8개 정도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요거를 줄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택 만기를 네. 주담대 만기를 현재 40년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네. 이걸 30년으로 줄인다 이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원리금을 40년 동안 갚는다라고 했을 때 한 예. 달에 부담해야 되는 원리금 합계액이 예. 얘기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30년으로 줄이면요. 올라가겠죠. 부담금이 올라가지. 부담금이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나 그 정도면 감당 못 하겠는데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대출을 안 받게 하거나 아니면 당신의 월급은 얼마니까 예. 지금 이걸 30년으로 줄이면 당신은 DSR 당신의 소득에 비춰서 이거 갚지 못하니까 예. 이번 대출에서 탈락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자발적으로 탈락이 되겠죠. 어. 그래서 대출을 줄여가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은행이 손해 보는 일은 안 하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몇 개 예를 들면 주담대 만기 30년 제한이라든지 수도권에 집 있는 사람은 앞으로 대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유주택자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같은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갑자기 은행에서 아 원장님 이복현 원장님 저희는 요거 할게요. 저희는 요거 할게요라고 하면서 앞다퉈 이런 여러 가지 대출 규제 은행이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또 시장에서 부작용이 날까요? 나지요. 왜 나냐? 이게 아주 웃겨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30년 만기 대출을 줄인다는 거죠. 네. 그러면 모든 은행이 다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차라리 100번 양보해서. 근데 요것만 말씀드리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요 제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은행이나 농협은 우린 그건 안 할 건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대출 실수요자라고 해볼게요. 저는 대출 40년 만기를 위해서 한 달에 원리금 상환액을 100만 원으로 맞춰서 뭐 예를 들어 3억을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은행에 갔더니 오늘부터 안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린 이복현 원장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러면 이게 안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은행 옆에 가봤더니 아이고 우리은행에서 퇴짜 맞으셨어요. 예. 우리는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농협에서는 저희도 해드립니다 이렇게 된 네. 거잖아요. 예. 이게 뭡니까? 예. 결국에는 대출 통제도 안 될 뿐 아니라 대출 실수요자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찾아 저기 찾아 발품만 팔게 만들면서 대출 찾아다니는 대출 난민만 만드는 거죠. 대출 찾아 산만리.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실수요자들이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죠. 그렇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네. 그러니까 불만이 엄청 높아가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갑자기 이복현 원장이 한마디 합니다. 네. 야, 내가 실수요자들 불편 없게 하랬지. 그러니까 지금 이복현 원장의 멘트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네.
야 가계대출 심각해, 대출 악화 상황 심각해 한마디. 그 다음에 난리가 나니까 허허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라니까 한마디. 근데 이제 또 뭐라 그럽니까? 실수요자 불편 없게 하라 그랬잖아 한마디. 그랬더니 은행에서 또 난리가 나죠.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또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고민하다가 이제 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제 신용대출이나 요런 것만 좀 줄여볼까?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이번에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우린 거기 뚫린 데로 또 가지 뭐. 그래 지방으로 가고 제2금융권으로 가니까 이번에는 또 이복현 원장 한마디 더 합니다. 풍선 효과는 내가 주의 깊게 본다. 뭡니까 이게 지금 한 5번 연달아 발언을 하면서 이 발언 때문에 은행이 관심법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우리 저 금융권의 사실은 금감원이 뭐냐면 네. 여러분 잘 모르시는 금융권의 검찰이라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복현이 갔다 한 예,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걸리고 징계 내리고 감독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예. 거기 안 걸리고 싶으니까 아 우리 감독원장의 마음이 뭘까 관심법으로 우리가 알아보자 이러다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시장에서는 결국 뭐가 됩니까? 실수요자들이 힘들고 금리는 금리대로 올라가고 난리가 나니까 네. 불만은 불만대로 커진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요런 상황이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문제를 지금 양태하고 있는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거 첫 번째는 네. 실제 대출이 그럼 주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줄지 않아요. 줄지 않아. 왜? 구멍이 열려 있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은행별 규제 차익이 있습니다. 출구가 뚫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통일된 그리고 체계적인 질서 있는 시스테믹한 그런 어떤 제대로 된 당국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말 한마디 던져놓고 니들이 알아서 해봐. 네. 말 한마디 던져놓고 그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규제가 통일되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국이 원하는 효과는 발생되지 않고 국민 불편과 부담만 가중되면서 그렇지. 혼란만 발생하는 그야말로 아마추어 정부의 전형을 보여줬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엊그제 이틀 전입니다. 사과했어요. 지금 예. 그게 저 장면이에요. 사과. 저게. 죄송합니다. 저 장면. 제가 아마추어입니다. 예.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러고 사과를 하기 이르렀습니다. 우리 누가 하신 말인가? 이영표 선수가 한 말일 거예요. 월드컵은 그 그 얘기. 그 뭐였지? 실력을 쌓는 자리가 경험하는 아니라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입증하는 자리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복현이를 갖다 앉힌 윤석열이 이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 유능한 금융감독 원장이라면은 한 마디만 할 거예요. 예. 한 마디만. 네. 그 모든 어떤 부작용이나 혹은 예기치 못했던 그런 불상사를 막는. 그 모든 그 지혜가 다 담겨 있는 한 마디로 끝냈을 텐데 이건 뭐 벌써 3마디 4마디 같단 말이죠. 잘 보시면 이게 왜 문제냐면 여러분 만약에 100번 1000번 양보해주고 대출 총액이 요만하다고 해볼게요. 동그라미만 하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정책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이 동그라미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이 큰 수박만한 공을 예를 들어서 뭐 야구공만큼 이렇게 줄이는 이런 정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복현발 정책은 뭐냐면 큰 동그라미 그대로 두고 여기 있는 요만큼 동그라미 없애봐. 요만큼 없애봐. 요만큼 없애봐. 구멍이 뻥뻥 뚫린 그런 포인트 정책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데 그게 출구가 열려 있다 보니까 아무런 효과를 못 보게 됐다. 이런 거고요. 네. 그럼 원래는 어떻게 됐어야 되냐. 이런 거죠. 뭐냐면 지금 올해 들어서 주담대가 32조가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예. 그 중에 정부의 정책 대출이 22조예요. 32조 중에? 그럼요. 특히 7월 달 같은 경우는 한 5조 6천억인가가 늘었는데 정부의 정책 대출이 그중에 80%입니다. 뭐하도 권했네. 바로 그겁니다. 정작에 야 대출 늘어가니까 조심해라고 하면서 지금 은행들을 후드려 팼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은행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부 너 있잖아. 너가 대출 늘려서 여기다 펌프질 했잖아. 그럼 뭐 시스테믹하게 정책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나 잘하세요. 나부터 잘할게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만들어낸 정책금융들 햇살론, 신혼부부 특례, 뭐 신생아 특례부터 시작해 이 많은 정책금융들 있잖아요. 여기를 줄이면 대출을 저절로 줍니다. 이거 집 사라고 정부가 펌프질 했던 거 아니에요? 첫째 그러니까 정부가 먼저 정책금융부터 줄여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건 내버려두고 은행들만 지금 현재 말로 압박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희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음 주면은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게 100%입니다. 그러면요 한국은행은 그 다음 달에 내릴 게 또 역시 100%입니다. 근데 지금 잘 보세요.
기준금리는 우리가 지금 3.5인데 우리 못 내려요 지금. 집값 때문에 못 내린다고 한국은행 총장 버틴 거 아닙니까? 야 네가 집 가서 불을 질렀잖아. 정부 보고하면서 나 못 내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기준금리는 여기 있는데 내려갈 것처럼 빨리 예상을 해가지고 네. 소위 말하는 시중금리는 0.5 이상 내려가 있어요. 네. 잘 들어보시죠. 기준금리가 네. 시중금리를 조정하는 네. 조정대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기준금리는 여기가 있고 네. 시중금리는 여기 밑에 내려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이복현이 방금 뭐라고 하는 바람에 대출금리는 또 올라가 있어요. 기준금리, 시중금리, 대출금리 요 세 개가 지 멋대로 놀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는 이게 제일 걱정된다는 그러면 이 거예요. 정책 통제가 안 된다는 바로 얘기죠? 그겁니다.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야. 이복현의 아마추어적인 정책과 이 국토부, 기재부, 금감원, 금감위가 다 따로 노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금리 세 개가 지 멋대로 놀기 시작하면서 현재 시장에 근본적으로 이거 시스템 붕괴되는 거 아니야? 네. 금리를 가지고 유동성이나 이 시장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경기 대응이나 내수 확대 정책이나 이런 걸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 기능이 잘못하면 이제 약발이 안 받는 마비 상태 직전까지 간 거야. 이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라를 아주 근본적으로 지금 뭉개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시장을 아예 무너뜨리는 지금 아마추어 정부가 들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그 예. 무능한 거는 알겠어요. 네. 그 뭐 악독한 것도 있을까요? 그 말씀 좀 몇 개 더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 너무 큰 문제인데 너희는 왜 이렇게 무식하냐. 이 네. 혼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혼란은 수습해야 되잖아요. 네. 아까 우리가 지금 저 사진 있잖아요. 네. 이복현 얻어막으면서 네. 잘못했습니다. 사과했잖아요. 예. 그런데 예. 같은 날 질문을 또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대출 규제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네. 집값 인상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네. 국토부는 같은 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국토부 장관 아직도 집값 인상 그거 구조적인 상황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복현은 또 사과를 하는데 국토부 장관은 괜찮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정부가 통일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윤석열이 음주를 좋아하니까 다들 술 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술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정신인 우리- 인간이 예. 없어. 예. 맞습니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정책의 정합성인데 네. 국토부 정책 따로, 금융위 정책 따로, 금감원 정책 따로, 한국은행 따로. 앉아서 피해보는 모든 국민들은 발품 팔고 다니면서 아이고. 지금 뚜껑이 날아갈 지경이에요. 예.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얼마나 정책이 웃기냐면 제가 단편적으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예. 한번 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둔촌지공에 입주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네네. 볼게요. 아, 그야말로 금싸라기 예, 예. 이 땅. 11월에 입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침 이제 잔금 마련할 여러분 소득으로 잔금 마련할 생각은 없다고 해볼게요. 예, 예.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전세 세입자 두지 뭐 음. 이렇게 해서 전세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나는 11월에 잔금을 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전세 세입자 다 구해놨어요. 예. 그리고 그 전세 세입자는 요 둔촌지공이 들어와야 되니까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예. 요게 시장의 흐름입니다. 예. 요걸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의 전세 대출을 해주면 너는 그 돈으로 집주인한테 주고 집주인이 그걸로 잔금을 치는 요게 시장에서 이미 다 시스테믹하게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옳든 그러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복현이가 아하 내 말을 들을지어다 관심법들로 파악하라 이러니까 요걸 중지시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1월에 잔금을 묻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거기 들어와야 되는 전세 세입자는요. 전세금을 마련 못하는 거죠. 그렇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게 요인 조건부- 중에 하나였구나 이게. 예, 이게 지금 난리 난 게 이런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는 게 요겁니다. 네. 전세 대출로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고 소유자가 바뀌는 대출을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는데 네. 얼마나 아마추어 같으냐면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치 되게 잘한 것처럼 의기양양했어요. 네. 근데 이 대출을 금지하면 둔촌주공이 난리 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 정도로 아마추어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둔촌주공에서 둔촌주공이 어디 뭐 변두리 동네 그 뭐 아파트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난리가 나니까 뜨거 한 거죠. 3,000세대 이상이 지금 이걸로 지금 잔금 치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스. 그럼 뭐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마추어적입니까? 이런 미친 새끼들 진짜 이게 다 그만둬야지.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예. 그럼 100번 양보해 볼게요. 예. 방금 좀 예리하게 한번 보시죠. 전세 세입자한테 대출해주고 예. 전세금으로 잔금 치는 게 왜 안 되지? 이건 본질적으로 내가 전세 끼고 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피해가려고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아세요?
집주인이 네. 내 대출 받으면 돼요. 내 대출. 음. 내 대출을 받고 예. 나중에 예. 조금 있다가 그 전세 세입자가 음. 보증금을 받고 그걸로 내 대출을 갚으면 돼요. 네. 제 말씀 이해되죠? 예. 청산모사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피해갈 길은 피해갈 길대로 열려 있고 어. 집주인한테 혼란만 주고 어. 시장은 난리 난 것처럼 화들짝 놀래게 만들고 이 뭐 정말 하는 정부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총체적 위기다, 총체적 위기. 그야말로 이복현발 대출 대란 혼란. 이거야말로 진짜 그 예. 선거에서 표심을 좌우하는 그런 변수인데. 예. 근데 그 윤석열이가 그렇다고 복현이를 갈아치울 생각은 없어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정권 지금- 몰락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들 일하네. 지금.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대출 시장이 대혼란을 지금 한 2, 3주 겪었고 네, 이제 은행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복현 사과하고 나니까 예. 우리 어쩌라는 거야 어질어질하다 그러니까 그 봐주라나 보다 그래서 다시 또 좀 풀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뭔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그 2, 어떤 3주 사이에. 이복현의 지금 예. 입김이 이제 더 이상 받지 못하겠군요. 권위가 권위가 없으니까. 떨어져요. 권위가 예.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기 말로는 권위가 떨어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위가 떨어질 것 같은 말에는 늘 자기가 단서를 답니다. 이건 내 의견이 아니고 당국에 합의된 내용이다. 이렇게 꼭 말을 붙여요. 네. 그래야 이게 대통령실이랑 뭔가 얘기된 모양이다. 예. 이렇게 해서 힘이 붙어요. 얘기는 개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들 또 두 번 연달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빠꾸를 맞았어요. 그 당국에서 얘기한 그러니까 게 이제 두 번 이복현 엎어졌어. 말로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금융시장은 사실은 신뢰가 핵심이고요. 이 불확실성을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100번 1000번 양보해도 오른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네. 준비라도 할 텐데. 그렇지. 이건 깜빡이 오른쪽으로 넣고 좌회전하고 직진한다 그러다가 유턴하고 유턴했다가 속도 높이고 뭐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지금 그 이복현의 말 바꾸기는 7, 8월 사이에. 아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공매도 사건, 대출 사건, 뭐 상법 382조 개정 문제부터 대출 시작해서 외에는 또 그런 게 되는 게 있었군요. 없어. 그 지금 이복현은 왜 있어요?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 모르겠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총선 때 나오려고 했는데 그렇죠. 이런저런 예. 뭐 개인적인 예. 사생활과 관련한 그런 뭐 예, 논란이 익히 있어가지고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저 총선 출마를 못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게 너무 큰 자리 아닌가요? 그렇다고들 너무 위험한 자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처음 갈 때도 감독원장 몇 번 하고 나면 몇 달 하고 나서 대구 쪽 당선이 보장된 쪽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풍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복현 원장 취임하고 나서요. 네. 방문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발언들 보십시오. 대구 쪽에 얼마나 호의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대구은행이 지금 시중은행에서 네. 저 지방은행에서 전국은행으로 승격됐잖아요. 대구은행이요? 이름이 대구인데? 예. 와. 그러니까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농협처럼 전국은행으로 승격됐어요. 그러면 대구은행 목포지점 뭐 이런 게 막 생기겠네요. 예,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을 출마에 염두에 두고 그쪽 대구 경북 쪽에 혜택을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지가 출마한다고 왜 그런 식으로 대구은행을 전국은행으로 만들어요? 어쨌거나요. 예.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출마 안 됐고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고 남아 있다 보니까 자기의 능력 외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장만 어마어마하게 혼란을 끼치고 있다. 네. 제가 볼 때는 예.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다. 또 앞으로 또 뭐가 또 하는 말마다 다. 지금까지 결국에는 그 평론가님 보시기에 네. 수장님 보시기에는 좀 무지의 소산으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좀 한번 대한민국을 한번 망가뜨려 보겠다. 본격적으로 망가뜨려 보겠다라는 어떤 고의범? 고의냐? 고의범이냐? 예. 저는 뭐 무지에 근데 무지한데 또 네. 무능한데 네. 그걸 모르고 예. 뛰어다니는 어떤 무지한데 자기를 스스로 과신하고 있는 그냥 확신범 정도라고. 또 이제 그 또 자신의 어떤 무지와 무능이 드러나는 걸 또 싫어하고 네. 끔찍이 싫어하고 예. 한동훈하고 똑같네. 그렇습니다. 역시 검사 출신들입니다. 검찰 출신들은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검찰 말고 다른 자리에 오면 안 돼요. 네. 그거 좀 알아야 될 텐데 다음 대통령을 좀 노리는 사람이 또 검사 출신에서도 아유, 있다고 하니 참 암담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아셨겠죠. 예. 이제 지금 또 자영업자 대출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맞습니다. 중이죠. 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정책도 통일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저희 이제 관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 정책 어떻게 할 거야, 저 정책 어떻게 할 거야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 따로, 금융위 따로, 감독원 따로. 그래요. 요게 문제입니다. 뭐 합의된 의견이라면서. 안 돼. 그래서 심지어는 먼저 번 금융위원장은요. 심지어는 감독원장이 그냥 네. 아예 대놓고 패싱했어요.
아 그래요? 예, 자기가 뭔데 금융위가 결정해야 되는 여러 정책 사항들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네. 근데 그것도 자기가 얘기하고 다녀요.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금융위원장한테. 지금 금융위원장 지금 저 감독원장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원장을 어떻게 뭐 내버려 두실 겁니까? 아니면 금융위원회를 바지로 보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질문을 해도 찍소리 못했어요. 찍소리 못하지. 예. 우리 또 복현인데 검사 출신이고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네. 근데 아유. 지금 유일하게 감독원장 말을 뭐야 이러고 지금 지멋대로 나가는 쪽이 국토부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결국에는 집값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국토부 장관 또 자기 멋대로 가고 있고 감독원장 자기 멋대로 가고 있으면서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네, 참 한심한 일입니다. 네. 한심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뭐 몰라서 그랬겠지만은 윤석열을 찍은 분들은 결과는 얼마나 처참합니까? 네. 이 처참한 결과에 대해서 1분이라도 좀 성찰했으면 좋겠어요. 네. 야, 나의 정치적 무지가 엄청난 불행과 큰 그런 네, 그 맞습니다. 손해를 불러오는구나라는 성찰을 딱 1분만 했으면 좋겠어요. 네. 1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피디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피땀 흘려서 만든 현재 대한민국을 너무 과신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어놨던 민주주의에 대한 성과, 경제적 성과, 뭐 여러 가지들, 뭐 문화적 성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2년 만에 이렇게 후진적으로 나라가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더 깨어나서 지키고 다시 가꾸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예. 민주정부가 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이게 무슨 뭐 자기들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생존의 문제. 예. 지금 저렇게 형편없는 새끼들이 집권하는 거를 뭐 그래도 되지.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 봤잖아요. 이명박한테 넘겨주고 네.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럼요. 그걸 보고도 뭐 그냥 뭐 누가 되더라도 뭐 이 나라는 안 망한다. 망하잖아 지금 망하는데 그런 안이한 발상을 하고도 뭐 그래놓고는 또 자기가 그런 말한 것에 대해서 철회할 생각이 없대. 아유 정말 참 한심합니다.